팀제약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방송 연결 문제로 조금 지장이 있어서 좀 늦게 연결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앙장다리 치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아시고 계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 앙장다리는 전부 다 오다리거나 뭐 팔자걸음이 X다리거나 이렇게 조금 잘못들 알고 계시는 경우도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오다리 X다리하고는 전혀 구분이 돼야 하는 앙장다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본인 아이들이 앙장걸음이 있어서 가까운 뭐 정형외과나 재활학과나 소아과를 방문했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아이는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앙장걸음으로 걷고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뭐 다 좋아진다 내지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발걸음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는데 5년, 6년 뭐 아이가 10살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앙장걸음이나 보행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보행 이런 걸음 이렇게 바깥으로 걷는 거 우리가 팔자걸음이라 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걷는 걸 이제 앙장걸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리 X다리는 앞에서 봤을 때 다리가 이렇게 휘고 또는 X자다리 방향으로 휜 것은 그건 2차원적인 개념인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앙장걸음은 회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거는 그런 걸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생리적으로 앙장걸음이나 오다리가 있었어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통 한 6, 7세경에 92% 정도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92명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심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8%의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8% 아이들 중에 1%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뇌성마비랄지 아주 심한 누가 봐도 심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한 그리고 의사들의 직접적인 관찰이 필요한 아이들이 1% 정도 병적인 앙장다리 아이들이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해결을 원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보시면 한 7% 정도의 체형적 앙장다리를 가진 아이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루병이나 비타민 D에 의해서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다리가 휘어 있는 아이, 또 블라운트병,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1%의 아이들에 해당한다. 그런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1%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제 수술할 대상이 아닌데 자꾸 엄마 아빠는 앙장걸음이 있고 그걸 치료해 달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만 2세의 아이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2에서 5세 때 약간의 X자리를 걷다가 6세 때는 이렇게 쫙 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92%는 저절로 호전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의 체형적 앙장다리 여기 주황색에 있는 부분의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리 부정렬의 관점에서 오늘은 오다리 X다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다리 부정렬 이 전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회전이 걸리는 아이들의 방향에 대해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고관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이렇게 가는 건 바깥쪽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고관절 내향의 방향이고요. 우리가 앞바다리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게 되면 이건 고관절 외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처럼 허벅지뼈가 안쪽으로 돌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비켜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아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도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앙장걸음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경골 내염전이라는 것은 이 무릎뼈 여기 보시면 이게 경골인데요. 이 뼈 자체가 안쪽으로 스크류바처럼 돌아 있는 것을 경골 내염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관절의 안쪽으로 도는 건 허벅지뼈 내향이라고 하고요. 이걸 발등뼈 내번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앙장걸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저하고 이야기가 계속 가능한데요. 다시요. 허벅지뼈가 얼마나 안쪽으로 도느냐
그리고 종아리 뼈, 이 허벅지는 관절이 되겠고요. 종아리는 뼈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으로 도느냐, 또 발 모양이 얼마나 안쪽으로 돌아 있나,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앙장걸음이나 팔자걸음을 걷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5다리다가 약간 X자 다리 보이다가 6세경에 11자 다리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에 하면 경골 내염증,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경골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있는 경우에는 7에서 10%는 저절로 호전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크면 저절로 좋아져요 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책임한 부분이 되고요. X자리의 경우에는 6, 7세부터 체형이 고정 악화된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이들 체형적 그래프 표인데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5다리다가 이렇게 X자리로 갔다가 5다리로 약간 펴지는 그런 양상을 원래 보이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이 그래프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들, 생리적으로 3%의 아이들은 원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의 표준 편차가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쪽은 5다리 쪽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나 평생을 거의 5다리 형태로 살게 되는, 앙장걸음에 가까운 형태로 살게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많이 무너지면서 X자들 형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92% 아이들이 이 평균값을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의 다리 모양이 절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이들은 가끔 부모님들이 얘는 5다리가 아닌데 앙짱걸음을 하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5다리, X다리하고 앙짱걸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잘 모르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다리, X다리하고 팔자걸음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앙짱걸음은 무릎이 고관절이 얼마나 안쪽으로 돌았냐 바깥쪽으로 돌았냐 이런 회전의 문제고요. 5다리 X다리는 다리 모양 자체가 O자 모양을 갖느냐 혹은 X자 모양을 갖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5다리와 앙짱걸음이 같은 것이고 X자대가 팔자걸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일례로 보시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가장 많은 체형인데요. 아이들은 평발이 있으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이런 소아 평발형 X다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이 경골이 안쪽으로 휘어서 경골 내염전하고 합쳐지면 평발형 X다리형 앙짱걸음을 갖는 것이고요. 또 이 아이처럼 이제 평발이 없고 고관절만 안으로 돌아서 5다리 형태를 갖는 이런 골반 내향이 있는 아이는 여기에 만약에 경골 내염전이 합쳐지면 5다리형 앙짱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앙짱걸음은 5다리, X다리 어느 쪽에도 생길 수 있고요. 심지어 고관절이 지금 위에 아이나 아래 아이나 다 이렇게 안쪽으로 감긴 제가 사례를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요. 고관절이 이렇게 열려있는, 앞바다리처럼 열려있는 경우에도 앙짱걸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거 하면 뭐 앙짱걸음이 좋아진다 그런 일괄적인 그런 운동 치료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앙짱걸음하고 5다리, X다리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면서 5다리 형태를 갖는 아이가 이 경골하고 만약에 이런 형태가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5다리 형태의 앙짱걸음을 갖게 되고요. X자 다리 방향, 특히 평발이 있는 아이들이 X자 다리로 무릎이 무너지고 여기가 좁아진 아이들이 이 경골 내염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런 X자 형태의 앙짱걸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아이들이 고관절이 이렇게 외양됐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처럼 외양됐는데도 이 무릎이 안쪽으로 많이 휘면 합쳐서 앙짱걸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성인 비만형 X자 다리라고 하는데요. 좀 성인이거나 비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관절이 외양되면서 X자 다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그것에 경골 내염전이 합쳐지면 이런 경우에도 앙짱걸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보셨듯이 이런 5다리건 이런 X다리건, 즉 고관절이 안쪽으로 감긴 5다리 X다리건, 반대로 고관절이 외양된 5다리 X다리건 전부 다 상관없이 앙짱걸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어떤 탁구의 왕자님이 축구는 앙짱다리 친구들이 드리블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앙짱다리 무조건 치료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앙짱다리 때 축구를 엄청
잘한다고 하시네요. 앙짱다리는요, 사실은 체형의 문제고요. 큰 문제 아니면 꼭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10세 이후에는 치료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고관절의 경우에는 운동으로 좀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경골,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릎뼈 이하의 경골의 뼈 자체가 돈 것은 10세가 넘으면 거의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금 성인인 경우에는 앙짱다리의 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앙짱다리도 원인이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봐서 교정이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게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을 키워서 앙짱다리를 막을 수 있는지 주말 근무라는 분이 했는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관절과 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육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30대 중반 비만 판정받았고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체지방률이 38 정도 측정됐습니다. 아직 앙짱다리가 아니지만 무릎이 아파요. 이게 앙짱다리가 되어가는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왜 배만 나왔님은 앙짱다리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왼쪽에 있는 노인형 오다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노인형 오다리가 되면서 안쪽 그 반달연골, 무릎 관절이 좁아지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좀 충분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인가요? 글쎄요. 뭐 요족이나 여러 가지 질병학적으로 유전적인 부분이 있지만 체형은 이제 부모를 좀 쫓아가긴 한데 이게 질병의 분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부모가 정상이어도 아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또 부모가 다 비정상인데 아이는 정상인 걸로 봐서는 유전적 대학 운동은 유전적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발등뼈 4번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보면 이렇게 이 고관절의 관절이 얼마나 안쪽으로 도는지, 무릎이 얼마나 무릎뼈가 안쪽으로 도는지, 그리고 발등뼈가 안쪽으로 도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랬는데 발등뼈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발 자체가 태어날 때 안쪽으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중중도, 경도, 중등도, 중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건 보통 9개월 이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커서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정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전을 시키냐면 이 발을 펴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요. 우리 이따가 보여드리는 보조기로 무릎을 돌려주는 회전이 걸리면 보조기를 돌려야 되는데요. 그때 조금 더 몇 도를 돌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회외라 그래가지고요. 발이 보상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발이 이렇게 도는 거, 바깥으로 도는 걸 회외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약간 깻끼발 드는 방향으로 되게 되고 그리고 뒤꿈치를 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허벅지가 돌아가게 되면 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좀 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상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안쪽으로 도는니다. 우리가 평발 있는 분들이 안쪽으로 무너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나 고관절이 이렇게 돌았을 때 발이 오른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혹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상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에 보상이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몸의 체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번 뒤에 한번 보시면 보상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무릎이 돌게 되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의학적으로 정형외과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그 축으로 우리가 무릎이 회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전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요, 지금 왼쪽 그린 것처럼 고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게 되면요, 무릎은 이 빨간색 회전축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발목이 좀 튼튼하고 잘 버티잖아요. 이건 보상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발목이 자기의 모양을 그대로 발에 근육이 있고 근력이 있어서 버티게 되면 이런 오다리 형태의 고관절 내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았죠. 그런데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어떻죠? 얘는 지금 보면 아까 똑같은 축인데요. 보면 고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았는데 지금 발목이 못 버티고 안쪽으로 이렇게 평발이 있고 그런 아이들 안쪽으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쏠리면서 발이 얘를 보상해 버리게 되면 X자 다리 모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 한번 보실까요? 위에도 고관절이 내향되고 골반이 숙여진 것도 마찬가지고 아래 그림도 골반이 숙여지고 골반이 내향된 건 마찬가지인데 발목이 무너져 버리면 보상을 해버리면 바로 이런 X자 다리가 되는 거고 보상을 못하면 이렇게 오다리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형제간에도 모양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까치발 보행이 있는 아이들은 발목이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여기 종아리 근육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요.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이제 앞꿈치가 닿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뒤꿈치가 안 닿고 앞꿈치로만 닿는 약간 깨끼발 들고 앞꿈치로만 걷는 것 같은 이런 아이들은 발목이 안 올라가면 이 무릎이 이렇게 뒤쪽으로 활처럼 휘게 보이게 되고 골반도 앞으로 기울고 배는 볼록 나오고 이제 오리궁뎅이 같은 이런 양상을 좀 보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앙짱걸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고관절이 안으로 돌고 골반이 앞으로 숙여지는 아이들은 이 앙짱걸음 교정 운동이라고 말씀드린 이 부모 가이드라고 제가 유튜브에 만들어 놨는데요. 앙짱걸음 교정 운동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고관절을 좀 늘려주는 운동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게 다 고관절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가 뭐가 합쳐진다고요? 고관절이 얼마나 안쪽으로 돌았느냐, 그 다음에 경골이 얼마나 안쪽으로 돌았느냐, 발이 얼마나 안쪽으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앙짱걸음을 결정하는데 고관절만 안쪽으로 도는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 운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과 타율을 알아야지만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것만 하면 좋아진다라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골 뇌염전 환아에서 TCR이라는 보조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보조기가 있는데요. 이 보조기는 이제 아이들이 이걸 차가지고 밤에 잘 때 바깥으로 돌려주는 거죠. 앙짱걸음 있는 아이들이. 어떤 뼈를 돌리는 거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 뼈죠. 이 경골뼈를 바깥으로 지금 안쪽으로 감기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잘 자는 동안 돌려주는 거죠. 뼈는 아직 아이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뼈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점점 바깥으로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부모님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지점토 같은 거 밖에 꺼내놓으면 점점 단단해지는 것처럼 아이들의 뼈는 점점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굳어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아이들한테 이런 보조기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힘들고 고문스럽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보조기를 성인들한테 채운다면 성인들은 못 견딜 거예요. 왜냐면 뼈가 너무 단단하고 근력의 힘이 세서죠. 하지만 아이들은 근육이 유연하고 뼈가 물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는 만큼, 즉 성인들이 차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잘 협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끔은 그런 거 채우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고문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꾸로 저는 이제 여쭤보는 건, 그럼 이런 아이들을 수술도 힘들지만 수술해서 비트는 것은 아이들한테 고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여쭤봅니다. 아마 더 힘든 작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연한 시기에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할 필요는 오히려 없다. 나중에는 치료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병원 선택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사진만 좀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그렇게 치료하는 병원은 사실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갔을 때 아이의 발이나 관절 각도, 전신 사진, 보행 분석, 족부 검진 모든 검사를 하나하나 직접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부모한테 종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가끔 보면 의사한테 가긴 했는데 의사가 뭐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외부에서 업자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올 때만 와서 찾아와서 이런 보조기를 고치고 교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기 영상으로 아이들의 엑스레이를 찍고 진찰을 해주고, 혹시 아이가 이 보조기를 찾아보면 중간에 아픈 경우도 있고 뜻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바로 가서 방문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는 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있는 광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그런 사람이 온다 치면 그분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담당 의사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상사태와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성장에 따르면서 아이들이 뭐 사춘기도 있고 측만증도 있고 발 등 여러 가지 골반의 변화 등에 대해서 부모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미리 체크하고 설명하고 치료해주고 안내해주는 병원을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병원들을 좀 잘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릴 생각이니까요. 지금부터 질문을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검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해보시면 아시는데요. 이게 아이들 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골반, 척추, 목, 그 다음 신체는 척추 측만증, 그리고 깔창 처방, 그 다음에 보조기 처방, 모든 것들을 다 의사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깔창은 저 업자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보조기도 업자한테 맡기고, 의사는 그냥 엑스레이만 위아래만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가 정적으로 서 있을 때, 움직일 때, 걸을 때 모두 평가하고 아이의 상태, 관절 각도, 회전, 촉진, 신체 검진 이 모든 것들을 의사가 직접 확인하고 마치 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의사가 전부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건 저기에 맡기고 저건 저기에 맡기고 그래서 깔창을 만들 때도 엑스레이를 전혀 안 본다 할지 아니 발만 본다 할지 아이는 앙짱걸음이고 그 다음에 고관절은 외양인데 전혀 그거에 대한 운동이나 여러 가지 도수 치료나 아니면 재활 운동적인 측면에 제시되지 않는다 할지 제가 봤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끔 전 진료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정말 답답하거나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꾸준히 아이들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찰해주고 또 아이들이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자라면서 아이들이 계속 이슈가 바뀌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봐줄 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 과학적인 근거와 원칙에 따라서 스코어와 각도에 따라서 아이들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보통 10세 이전에는 아이들의 그 다리 교정, 어떤 발 교정 쪽이라면 10세 이후에는 두 자릿수 나이 때는 아이의 성장기, 급속 성장기, 척추 측만증 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는 전후반 시기가 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이가 앙짱다리 수술이나 치료 후에 운동선수로 키워보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수술을 한 경우에 운동선수로 키우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요. 앙짱다리는 수술해서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뼈를 비틀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한 다리로 운동선수가 되는 건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치료도 아이가 고관절 부분이라면 재활운동을 통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수술 후에 운동선수를 하는 건 글쎄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카라님의 아버지가 케네디병 진단을 받아 치료법이 딱히 없다는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치료가 예. 케넬병도 이것도 좀 근육병의 일종인데 사실은 계속 근력이 빠지고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시기에 신경을 쓰시고 근육이 상처 입지 않도록 그게 소모되지 않도록 작은 정도의 부하 혹은 자기 체중을 버티거나 간단한 정도의 부하를 장기간 횟수를 오래 지속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잘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헬스장 선생님 운동을 너무 힘들게 시켜서 운동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운동 효과가 좋을 거라고 말하는데 맞지 모르겠어요. 죽을 정도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그래 가기 싫어진다면 그 정도 수준의 운동은 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 부하를 좀 낮추고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서서히 올려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철학의 문제긴 하지만 무조건 죽을 정도로 운동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하는 것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오늘 말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앙짱걸음은 전체의 92%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경우는 100명 중에 한 6, 7명 돼요. 그리고 나머지 1%는 진짜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아이들이고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보르병이랄지 블라우트병이랄지 이런 뼈 자체 이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한 1% 정도. 이런 아이들은 이제 심한 앙짱걸음에 오다리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고요. 저희가 재활학과에서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한 7%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건 수술할 필요 없다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100명의 만약 아이들이 30명인 반 아이가 이제 세 반 있다면
각 반에 한 2명씩 있는 정도의 그 정도 확률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휜 경우에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골이라는 뼈가 안쪽으로 돈 경우에 보조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발등뼈 자체가 중족골이 안쪽으로 돈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돌리는 보조기를 조금 더 돌리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앙짱걸음은 오다리 X라고는 별개의 문제고, 허벅지뼈, 종아리뼈, 발등뼈의 회전에 따라 결정이 된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다리 X다리는 어떤 오다리 X다리도 생길 수 있고, 고관절이 펴지는 경우, 줄어드는 경우, 안쪽으로 감긴 경우, 열린 경우, 모든 경우에서 앙짱걸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자걸음도 오다리 X다리 별개의 문제로 모든 컨셉으로 다 생길 수 있다는 점. 뭐 앙짱걸음 무조건 오다리고, 그러고 앙짱걸음은 운동만 하면 좋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마시고 아예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검진하시고 정확한 확진과 진단 하에 치료를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단 1%에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상태 마감하고요. 제가 이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오늘 앙짱걸음 했잖아요. 그래서 팔자걸음, 그다음에 오다리, X다리, 그다음에 아예 청소년 측만증, 골반 비대증, 뭐 그다음에 까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못 여쭤보신 분이 있으면 3월 25일 저녁 8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에 저한테 한번 또 질문 주시면 그때는 뭐 내용 없이 전부 다 질문에만 답변하는 형식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즈아라카 박정우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현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타팀 제아학과 박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